예, 그리고 지금 선박 종합설계 이제 수업 구성 관련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PDF로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문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문제가 아직 사이버 캠퍼스가 안 열렸죠. 그래서 이걸 올릴 수가 없어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 썩 그렇게 현명한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는 게 빠르지 제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는 좀 네, 귀찮은 일일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수업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면은, 뭐 지금도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조별 과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저항 추진 수업 때 이제 강의 평가에 조별 과제가 썩 그렇게 자기랑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조별 과제 기반으로 운영되긴 하는데, 뭐 비대면 조건이고 학교를 안 나오는데 뭐 조별 과제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아, 혼자서도 보고서 쓸 수 있도록 내용은 조정해 드릴 거예요. 혼자 쓰는 거를 제가 권장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좋은 보고서를 쓰려면은 여럿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돼요.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학교든지 간에 선박설계 컨테스트에 혼자 나간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수업 환경이 환경이니만큼 지금 뭐, 난 비대면 너무 어렵다. 비대면에 학교도 안 나오고 뭐 이거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썩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제가 평가 내용은 지정을 해 드릴 거예요. 우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종합설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공학인증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발표를 하거든요. 졸업 발표. 아마 여러분들 뭐 선배든 동기든 하는 거 준비하는 거 봤을 거예요. 방학 거의 다 돼갖고 하잖아요. 그 발표를 할 때 종합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공대기 때문에 공학인증에서 설계한 거 결과를 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선박 종합 설계 수업에서 자기가 맡은 파트를 내거든요. 근데 이거 설계해서 보고서를 안 냈다. 그러면 한 게 없잖아. 졸업 설계를 하지를 못했잖아. 정말 중요합니다. 졸업 설계를, 그러니까 선박 종합 설계에서 전체 보고서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파트를 안 냈다 하면은 졸업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졸업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졸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중요하겠죠. 네.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번 저항 추진 수업을 기준으로 거기 강의 평가를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자면은 조별 과제가 상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혼자서 쓸 수 있게끔 틀을 짜주는 이유가, 보고서를 안 내면은 이번 종합 설계에서는 졸업이 안 돼요. 졸업 요건을 못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사정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어쨌든 난 보고서를 안 낸다 그러면은 이 수업이 F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F가 나가면은 졸업을 못 하게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졸업 설계를 안 내게 되는 거니까. 그거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해할 부분도 아니고 뭐 졸업 요건인데 뭐 이해를 해. 그 다음에 저항 추진 때도 하긴 했었는데, 중간 기말 평가를 하면은 이제 저는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객관식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중간 기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알고 어디를 몰랐냐를 아는 거예요. 어디를 몰랐는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안 틀리게 다시 준비하는 게 대학 수업에서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중요한 거지. 뭐 그냥 나는 이번 시험 봐서 60점 맞았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갖고 술 한번 먹고 잊어야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발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중간 기말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걸로 낫다, 틀린 게 나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해서 안 틀리게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종합 설계이기 때문에 배 전체 전반에 대한 걸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3년 들었으니까 여태까지 수업 3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다시 공부하는 거를 정말 권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비대면 환경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지 나가서 담배 피고 노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뭐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알긴 알아요. 근데 어, 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썩 합리적이진 않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수업 듣다가 갑자기 지금부터 1분 내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는 거는 좀 수업 흐름도 깨고 해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간 기말고사 문제 나는 게 수업에서 다 알려줄 거예요. 수업에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아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텐데 뭐 수업 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듣고 뭐 하는 거고 그냥 뭐 수업 안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중간 기말 준비할 때 좀 힘들겠죠. 그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강의 계획서에 써놓을 거예요. 근데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 내용, 제 의견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혹시라도 이 내용이 뭐 나는 지금 내 수업 환경을 저 말고 수강생이 본인이 지금 수업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은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겠죠. 우선 중간 기말은 각각 15%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낼 거냐? 객관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복수 정답 없어요. 이번에는 조선기사 시험하고 동일하게 갈 거예요. 4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찍어도 25점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조선기사 기출문제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졸업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학과에서 내줄 거예요. 4년치가 있는데 저도 그 이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4년치 중에서 수업 내용과 연관된 내용들로 제가 일부 수정 후 출제를 할 거예요. 똑같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이 냈으면 여러분들이 조선기사 기출문제 그대로 들고 와서 보면 되니까. 좀 수정은 할 건데 어쨌든 중간 기말은 각 20문제고 시험은 20분씩 볼 겁니다. 시간 많이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 정답도 없는데 이제 뭐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예시는 뭐 여러분들 시험 환경 점검해야 되니까 조선공학기사 기출문제에서 수정 안 하고 20문제 그대로 낼게요. 근데 그게 그 수정 없이 나온 문제를 기반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나온다?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아예 문제는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시에 나온 문제 그대로 뭐 나올 리는 당연히 없고 보기 좀 수정해서 나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새 문제들을 넣을 거다. 그 다음에 저번 저항 추진 때 좀 얘기 나왔던 게 시험 환경이 뭐 그날 인터넷이 안 돼요 뭐 아니면 그날 뭐가 있어요 뭐 저기 화면이 작아가지고 뭘 어떻게 됐어요 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데 시험일 오전까지 예시 문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시험 환경 좀 꼭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 환경이 근데 뭐 오전엔 됐는데 오후에는 안 됐어요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겠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겠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시험을 못 봤거나 못 보겠죠. 인터넷이 끊어졌으면 아니면 시험 환경에 제한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재시험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10문제 10분이고 재시험의 경우는 난이도는 본 시험보다 높게 출제할 예정이에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재시험인데. 그 다음에 재시험 본 사람들은 뭐 무조건 재시험 점수로 들어갑니다. 재시험도 보고 나는 원래 시험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왔네? 원래 시험치 넣을게요. 그런 거 없어요. 재시험 본다고 한 사람들은 무조건 재시험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복습을 좀 비중을 키웠어요. 10%씩 곱하기 중간 기말이니까 기말까지 해서 총 20% 들어갈 거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졸업시험 때문에 그래요. 졸업시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어차피 비슷한 내용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습 좀 하라는 거겠죠. 졸업시험 뭐 항상 보면은 합격률 50% 미만인 50%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에 대해서 틀린 문제 복습하시면 됩니다. 복습해서 내는데 재시험 본 사람들은 본시험 틀린 거랑 재시험 틀린 거 모두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험 2번 봤으니까. 그 다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자필로 쓰시는 거는 저항 추진과 같은데 제가 그때는 저항 추진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했다 싶었는데 결국 숙제하는 거 보면은 잘 공지가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얘기할게요.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본인이 그때 이해한 내용으로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자면 답이 뭐 PD는 전달 동력이다. 이게 답이라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딴 거를 선택을 해놓고서는 왜 틀렸니? 라고 하면은 PD는 전달 동력인 걸 몰라서 틀렸어요. 같은 소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그러면 뭐 P2는 전달 동력이다. 이거를 오답으로 썼다고 하면은 나는 왜 P2를 전달 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몰라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틀린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내용에 키워드를 한 두세 개 정도 선정. 이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그럼 그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PD, PE 뭐 있으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키워드는 전달 동력, 뭐 유효 동력, 그 다음에 추진 동력. 글씨가 나왔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고 전달 동력은 뭐다. 유효 동력은 뭐고 어떻게 구한다. 뭐 추진 동력은 뭐고 어떤 식으로 계산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가 과제에서 지금 이 과제에서 생각하는 제대로 된 답변이지 뭐 할 때 그냥 뭐는 틀렸고 뭐는 맞고 그런 식으로만 대충 쓰면은 점수를 안 줄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평가로 안 들어가는 게 단순히 보기에 뭐는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렸다라고 하고 걔만 바꾸고 그런 식으로 쓰지 말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틀린 보기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저기 저항 추진할 때 이렇게 쓰고 여기에 유효 이런 식으로 쓰면 답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 동력이 뭔지 설명을 쓰시고 전달 동력이 뭔지 찾아서 쓰라는 얘기죠. 본인이 이해한 내용대로.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틀린 키워드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그냥 단순히 OX만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은 오답 선택한 이유를 제대로 본인이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 뭐 시간이 없어서 틀렸다라는 거 쓰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도 뭐 하나 찍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찍었다 라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3건 이상인 경우 그거는 숙제로 치지 않겠습니다. 뭐 3건 이상이면 건수에 따라 점수 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복습을 했냐 마냐에 대해서 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비중 상당히 크죠. 중간고사 15%, 기말고사 15%인데 각각이 10%씩이에요. 숙제가 비중 되게 큽니다. 근데 그 비중을 크게 잡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험은 시험이고 복습을 했냐 안 했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뭐 시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 같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라는 거니까. 시험같이 뭐 시간 정해놓고 딱딱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점수 되게 많이 갈릴 것 같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숙제를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보고서 내용인데 조별과제 보고서죠. 보고서는 50% 줄 거고요. 선박 설계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VLCC 할 때 유조선 VLCC는 아니다. 프라막스였나? 수프라막스였나? 하여튼 그걸 했을 때 2020년에는 5개 파트를 선형 그리는 사람, 저항 추진하는 사람, 일반 배치, 구조 설계, 의장 및 계산 이런 식으로 쪼개줬어요. 일을.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그러면 한 조에 대해서 요거를 쪼갠 5개를 팀이라고 합시다. 한 조에 팀이 5개는 나와야겠죠? 예, 그러면은 그 팀들이 각각 자기네 보고서를 쓰고 그걸 다 취합해서 전체 배에 대한 뭔가 이 통일 보고서 하나 나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 방침인데 예, 상세한 건 뒤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한 조에서 전체 내용은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은 아까 그 선박설계 컨텐츠 요구사항 13개 있었잖아요. 12개인가 13개인가. 요구사항을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참조선의 설계 요목이 있었죠. 표로 나와 있는 거. 뭐 배 길이는 얼마, 뭐 엔진은 얼마 표 있었잖아요.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보고서 앞쪽에 붙여요. 그러면 그거를 각 조마다 쭉 늘어놓고 결과물을 쭉 늘어놓고 뭐 엔진을 제일 작은 거 선택한 조 있겠죠. EADI가 제일 낮은 조 있겠죠. 설계를 제대로 했을 때 EADI가 낮은 조 아니면은 뭐 경화 중량이 작은 조 그걸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할 거예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뭐 경화 중량이 작은 조, 경화 중량 순서대로 5, 4, 3, 2, 1 뭐 그런 식으로. 데일리 퓨어 오일 컨셈션 DFOC도 뭐 낮은 순으로 설계를 잘했으니 점수를 잘 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 과정은 제대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뭐 계산은 막 요상하게 억지로 해가지고 숫자 낮춰갖고 뭐 한다고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이 이상하면은 그거는 해당 부분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갈아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 제대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써서 평가를 받으라는 거지. 뭐 데일리 퓨어 오일 아까 연료 소모량이 하루에 150톤이다 라고 했는데 막 중간 과정은 요상하게 꼬아놔가지고 모르게 해놓고 우리 배는 하루에 100톤밖에 안 써요 라고 쓰면은 100톤 좋은 배 라고 해줄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 꼬여 있으면은 그냥 계산 안 한 걸로 칠 거예요. 빵점으로 놓을 거예요. 그 부분은. 왜냐면은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도 제대로 돼야 되고 결과도 제대로 돼야 돼요. 제대로 계산했을 때 결과가 좋다면은 그건 맞아요. 근데 제대로 계산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계산을 안 했는데 결과가 좋다. 그거는 설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계산 과정을, 설계 과정을 해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설계 과정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설계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를 아니면 개선할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억지로 막 값 이상한 거 따와가지고 좋은 배처럼 보이게 포장하고 그런 거는 이 수업에서 바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선박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팀이 5개인데 서로 알아서 따로 할 거예요. 그게 해보면 알겠지만 전혀 안 돼요. 왜냐면은 경화 중량 계산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거 갖다 주면은 경화 중량 더하기 DWT를 해주면 경화 중량 더하기 이거 하면 배 배수량이잖아요. 그 배수량이 얼마가 나와요? 그럼 그 배수량 맞추려면 선형 가진 사람이 하이드로스태틱 계산해서 풀수 나오죠. 풀수가 커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럼 엔진이 커져요. 그다음 엔진이 커지면 또 경화 중량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조 안에서 팀별로 쪼갰을 때 이거 서로 얘기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볼 거예요. 여기서는 한 조 안에서 여기서는 뭐 경화 중량을 3만 톤으로 잡았는데 저항 추진하는 사람은 경화 중량을 2만 5천 톤으로 보고 있네. 서로 얘기가 안 됐단 거잖아요. 그럼 점수 그만큼 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5명 이상의 조의 얘기고 4명 이하로 조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1명 할 수 있죠. 나는 비대면 조건이라 조별 과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혼자 하시면 되는데 혼자 하는 사람도 적어도 배는 들고 와야 되잖아요. 당연하겠죠. 배도 없이 그냥 나는 마음에 드는 저기 저항 추진 내용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항 추진할 거면 배 형상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형상도 해요 갖고 오기는 와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12개 항목을 채워오긴 와야 되는데 채워오긴 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남들 제대로 갖춰진 5명 이상의 조가 하는 것만큼의 수준은 저는 기대를 안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혼자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있거든요. 뭐 경화 중량 추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히 설명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